이 중간에 저희가 오고 가는 게스트분들이 오고 가는 이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실 겁니다. 나중 되면 이 시간이 다 그 광고로 채워집니다. 지금 그래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우리 또 장혜찬 위원 또 여선웅 또 이제 앞으로 이제 행정관이셨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가장 최근 직책은 부사장. 부사장, 네. 부사장님까지 보이직이었다고. 이렇게 오가는 모습들이 이제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정식으로 오늘 마우스복싱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여야를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들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장혜찬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혜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셨죠. 여선웅 최근 보직은 부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회사 부사장이신 거예요? 직방. 직방. 네, IT 부동산 스타트업. 아, 직방에서 또 네. 부사장이 꽤 높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스타트업이라서요. 네. 직방에서 그걸 밝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시작부터 직방이 그래도 저 처음 밝혔어요. 지금 유튜브라서. 부동산 앱 중에 1위 아니에요? 그렇죠. 1등이죠. 그죠? 네. 그 뒤를 막 다방 뭐 이런 데 열심히 따라가고 있고. 그렇죠. 네. 오. 네. 그 월급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왜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뭐 정치에 원래부터 조금 뜻이 베이스는 있으셨고. 정치였고, 네. 거기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하고 나서 네. 부동산 한번 공부해보자. 그러면서 아하. 이제 부동산 업계에 진짜 뛰어들었어요. 멋있는 정치인이에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말하는 진짜 실패- 멋있는 정치인.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정권 교체 실패한 거고 민심이 이반 많이 됐고 저는 최근에도 지금 민주당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런 사실은 제언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왕 밝히셨으니까 그럼 제일 실패한 게 뭐예요? 어떤 걸 실패한 거예요? 부동산 그 정책 중에. 2030 약간 사다리 걷어차기 한 거. 네, 사다리 대출. 걷어차리기 네. 했다. 진짜. 네. 계속 감탄만 하실 네. 거니까 오늘. 아니 제가 그래서 방송을 많이 하면은 네. 상대방 패널 분들이 약간 할 말을 잃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공격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요? 뭐 약간 어떻게 보면 대신 이야기해줘서 그 당에서 싫어하실 텐데 그럼. 몰라도. 저는 민주당이 네. 어쨌든 총선에서 그리고 대선에서 51%를 이렇게 이제 득표를 하려면은 네. 중도층 수도권 2030 표 무조건 끌어야 된다. 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네. 진보 실용으로 가자, 중도로 가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몇 달 전에 기자회견도 한번 공동으로 같이 했어요. 네네네네. 당이 다른데 기자회견 같이 하기가 어려운데 아. 타다 금지법 폐기해야 그렇죠. 된다. 네. 이거 다시 살리자. 이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타다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아니고 그래서 국회에서 그걸 네. 이제 같이 공동으로 기자회견 하자 해서 손잡고 네. 했어요. 제가 민주당에서 제일 좋아하는 네. 정치인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장혜진 최고가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엄청나게 세게 발언도 하시고 뭐 김용민 의원 뭐 쓰레기다 이렇게 하셨지만 이 IT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사실은 그래요? 개화 정책 펼치고 있거든요. 오. 개화, 세국이 아니라 개화. 아. IT에서만큼은. 그래서 밖에서 우리 보고 많이 싸우라 했는데 네. 제가 통한 우리는, 부분이 많으시구나. 싸움이 되는 사이는 아니다. 그 아까 그거만 하는 체크 좀 하고 넘어갈게요. 네.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셨는데 네. 왜 걷어찬 거예요? 아니 실질적으로 그럴 줄 모르고? 어떤 거요? 그러니까 2030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줄은 모르고 어떤 정책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2030은 안 되겠다, 사다리 걷어차자 이렇게 한 거예요? 대출 규제가 이제 결정적이었는데 네. 그 대출 규제가 사실은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였어요. 네. 근데 이제 열심히 일했던 2030, 40까지 이 직장인들은 갑자기 현금 없는 직장인들은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현금 많이 가진 금수저들 뭐 다이아몬드 수저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막 대출 받고 뭐 청약 당첨되고 한 거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례로 예컨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은 일을 안 해서 오히려 뭐 소득이 낮아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그 지지 기반이 2030, 40이었는데 네네네. 그 층에 대해서 약간 부동산 정책은 잘못 펼친 거죠. 좋습니다. 하여튼 뭐 요 정도 느낌이 오늘은 마우스 복싱이 아니라 뭐 마우스 연대가 좀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걱정은 됩니다만 자연스럽게 뭐 세대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요즘 정치권에서도 그 86세대 좀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하잖아요. 선배들도 지금 20년째 뭐 하는 겁니까? 좀 그만 좀 하시고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좀 물려줘서 뭐 이런 목소리 좀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당연히 거기에는 좀 공감을 많이 하시겠군요. 짐 싸서 집에 가야죠. 누구요? 86들. 지금 30년을 해먹었거든요.
대표 선수들 누구죠? 그 송영길 전 대표 이런 사람들. 우상호 의원은 불출마 선언하긴 했습니다만 서울시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고 네. 송영길 전 대표는 37의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40대 인천시장을 했고 네. 50대 여당 대표를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없어요. 그런데 그 마무리가 돈 봉투 받다가 열받아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10살 어린 장관한테 어린 놈 운운하고 물병을 던져서 머리에 맞추고 싶다. 이게 30년 동안 정치 기득권을 누린 86 운동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솔직히 오늘 수능 치는 미래 세대한테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라 국민의힘 내부에도 타성에 젖어서 관료주의에 젖어 있는 기득권 정치인들이 많습니다만 있죠. 예. 86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청년 정치 1세대인데 이제 그 1세대의 실패를 인정하고 확 다 집에 가시고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2세대, 3세대들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물론 청년 정치라고 해서 그 상임위 도중에 코인하는 김남국이나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장경태나 이런 사람이 청년 정치의 이기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와, 이거 난사인데 오늘. 그래도 일단 86은 일단 집에 가고 보자. 아. 그 폐허 위에서 어떤 새싹이 자라나는지를 한번 보자는 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야, 맨 처음엔 저는 우리 장기찬 최고가 그냥 저 86세대를 스나이퍼처럼 이렇게 저격하는 줄 알았더니 난사하시네. 저는 다 막 쏩니다. 가리지 않고. 네. 자, 물러나시라. 네, 저는 뭐 그 인위적인 세대 교체는 사실은 반대합니다. 반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들한테 용퇴를 요구하거나 불출마를 요구하는 거는 해도 안 되더라. 해도 안 되더라. 의미가 네. 없다. 그냥 젊은 세대들이 아니면은 또 신진 그룹들이 그냥 실력으로 치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뭐라 해시키자. 제끼자. 네, 아, 실력으로 그들을 아. 은퇴시키자. 약간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계속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장하는 게 이제 그 낡은 공부하는 낡은 86 세계관들을 거기를 타겟 잡아서 네. 지금 이제 새롭게 바뀐 세계관, 뭐 노동관, 경제관 이런 이야기를 줄곧 많이 하자는 주의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퇴장시키자는 게 이제 뭐 그 제가 일부 주장하는 거고 저는 근데 사실은 이번에 소영길 그 전 대표 사실은 후보라고 부르고 싶어요. 네. 마지막 직책이 후보였잖아요. 그 소영길 전 후보가 네네. 말씀이 너무 과했어요. 그리고 아, 한동훈 장관에 대한. 네. 만취한 것 같던데. 뭐 그거는 제가 직접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씀이 너무 과했고 왜 그러냐면은 예. 저는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너무 패장이거든요. 패장. 네, 지금 민주당에서 9번을 공천을 받았습니다. 한 번 공천받기도 힘든데 9번을 공천받는 완전히 특혜 중에 특혜를 받으신 분이 송영길 전 대표가요? 네. 거기 뭐 의원부터 시작해서 인천시장 뭐 최근에는 뭐 서울시장 후보까지 되셨잖아요. 공천을 9번을 받으신 분인데 네. 갑자기 지금 뭐 무소속으로 되시고 이제 나가시더니 신당을 만들겠다. 아니 민주당 당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배은망덕한 일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배은망덕이라고요. 그럼요. 아니 당 공천을 9번이나 줬는데 네. 갑자기 신당 만들겠다고 민주당한테 해가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일인 거죠. 그건 해가 되는 일은 맞습니까? 신당 창당? 네. 당연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메커니즘으로 해가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민주당으로 힘을 모아야 될 판에 네. 따로 나가서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비례위성정당.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뭐 지금 이제 상황이 많이 이제 네네네. 변수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그 바깥에서 그렇게 목소리 세게 어떻게 보면은 막말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면은 중도층이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인사라고 생각할 텐데 네네네. 중도층이 떠나가는 발언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송영길 대표를 위시해서 민주당의 뭐 김용민 의원, 뭐 유정재 의원들도 비슷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그것도 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아,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분들을 이제 지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민주당이 이렇게 답답하게 뭐 확실하게 못하니까 지금 저 밖에서라도 송영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투쟁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아니죠. 오히려 그분들이 네. 제가 그 뭐 SNS 써가지고 기사도 많이 됐는데 네. 좀 자중하시면은 우리들이 한동훈과 국민의힘과 싸우겠다. 여선웅이 장해찬과 싸우겠다. 근데 그분들이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인지도로 지금 이제 밀어붙이니까 우리가 출전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분들이 이미 인지도가 가지고 있잖아요. 아, 지금 그래서. 그런 거죠. 네. 네네네. 아니 굉장히 맞는 말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JTBC 시청층이나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 경기 일으킬 만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말을 많이 네, 해주셔서 저는 민주당 지지층 뭐, 중에서도 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저는 저 같은 말을 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특히나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 뭐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개딸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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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네. 무서워하는데 네. 저는 그거 전혀 무서워할 필요 없다. 진짜요? 네. 왜냐면은 지금 막 이렇게 축구 경기라고 하면은 네. 그냥 우리 간중들인 거예요. 근데 네. 갑자기 민주당이 너무 못하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막 소리치고 갑자기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게 뭐라고 하는 건데 이분들이 24시간 365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잘하거나 민주당의 전략이나 전술이 잘 설명하면은 그분들이 저는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너무 맞는 말해서 네.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아, 그 정도입니까? 굳이 제가 뭐 다른 말 보론하지 않아도 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네. 여선웅 같은 청년 정치인이 다음번에 공천 받을 수 있느냐. 아, 민주당에서? 네, 이재명 대표나 그 개딸 친위 부대가 여선웅에게 공천을 주겠느냐. 근데 이 정도 커리어를 쌓은 30대 정치인이 정치권에 잘 없어요. 어허. 청와대에서 선임 행정관도 했고, 그렇죠. 뭐 기업에서 부사장 같은 경험도 했고, 그러면 밀어주고 키워줘야 되는데 네. 과연 뭐 제2의 김남국 장경태가 또 공천을 받지. 제1의 여선웅이나 또는 청와대 또 비서관했던 박성민이나 이런 비교적 합리적인 사람들이 공천 받겠느냐. 그렇게 저보고 내기하라고 하면 여선웅, 박성민은 공천 못 받고 제2의 김남국, 김남국, 장경태 김용민이라는 받는 얘기는 네. 그분들은 여선웅처럼 합리적이지 못하고 네. 좀 맹목적인 네, 네. 모습을 보인다는 의미신가요? 아니 그리고 정파적 색깔이 다른 건 상관이 없는데 네. 뭐 최근에 한동훈 장관에게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모독하고 비난하는 걸 보면 네네네. 저는 한동훈 장관을 86 정치인이든 그 586 시다바리 같은 김용민이나 김남국이든 이런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잘못한 게 있으면 비판할 수 있고 누구든. 네. 그런데 물병 던지겠다. 음. 뭐 어린 놈이 어디서 선배들에게 하고 뭐 김용민 의원은 금수라고 하질 않나.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어제 뜬금없이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가 국무위원들이랑 김장하고 뭐 봉사활동한 걸 가지고도 막 네네네네. 비난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비판이 아니잖아요. 공론장에 올릴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 쓰레기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건 건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 당에 다 샌님들이라 네. 말을 가만히 못해요. 있으니 가만히인 줄 알고 하니까 저같이 이왕 베린 몸이라도 나서서 이 받아쳐줘야 그게 또 기사가 붙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정치 쓰레기. 그런 사람들이 네. 과연 정파가 다르다고 문제인 것이냐. 네. 기본 수준의 문제다. 네. 여선웅 행정관이랑 저도 생각 다른 거 되게 많아요. 네. 양평 고속도로 가지고 우리 당 엄청 비판하고 막. 그런데 여기는 정파가 달라도 토론을 할 수 있는 카운터 파트너인데 제가 아까 말한 김용민, 김남국, 장경태 이런 사람들은 나이는 비교적 86보다 젊지만 네.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제가 합리적이라는 게 무슨 네. 얘기냐면은 저는 명백하게 민주당이 그 약간 반기업 정서를 떨쳐버리고 약간 이제 개혁주의로 가야 된다 약간 이 노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선을 뭐 약간의 이제 정파적이거나 정치 현안적인 이야기보다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약간 이제 합리적으로 좀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네. 사실은 제가 엄청나게 강경파입니다. 제가 그래요? 그 강남구 의원을 했었거든요. 민주당 소속으로 청담동 삼성동에서 당선돼가지고 그래요? 구의원 활동을 했었는데 그 네. 구의원 때 그 구청장이 그 국민의힘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 네. 지금 국민의힘 계열의 구청장이었는데 제가 그분 끌어내렸거든요. 끌어내렸어요? 네. 그분의 비리, 강남구청장? 네, 비리 횡령 뭐 이런 거 잡아내가지고 제가 그냥 아예 끌어내려서 그분이 뭐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이제 파이터인데 지금의 끌어내린 분이 이분이시구나. 그렇죠. 네. 아, 그리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양평 고속도로 문제 네. 그리고 김태우 그 후보 강서구청장 선거일 때도 네네. 그 김태우 구청장 그 정구청장이 이제 부동산 네. 강서에 산다 안 산다 이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네. 그 이야기 가장 제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아, 이렇게 깨알같이 자기 홍보를 하시고 그러네요. 아니,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 하시나 돈을 했어요. 내고 출연하세요. 네, 싸움을 잘한다, 파이터다. 아, 난 파이터다. 네. 굉장히 난 선명성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냥 이 정책 노선이 이제 가고자 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는 건데 네, 저는 네, 네. 원래 뭐 강경파고 또 민주당 당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나 하여튼 86 용태론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꺼져라는 입장이신 거고요. 네, 치워야 된다고 봅니다. 치워야 된다고 그리고 보고. 실력으로 승부하자는 말에 어폐가 있는 게 네, 우리 여선웅 그 행정관이? 3선, 4선, 5선한 86들이랑 지역구에서 정치 시민들이 경선하라는 건 그냥 86들 한 번 더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런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실력에는 젊은 세대나 언론이 함께 무브먼트를 만들어서 86들 다 컷오프 시킬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전 실력이라고 봐요. 그럼 그 자리에 좀 떨어진 사람이 공천될 수도 있겠죠. 공천 개혁하자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더 잘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장경태나 김남국 보니까 그런 초선은 없느니만 못하죠. 근데 적어도 86이 30년 동안 부패해서 이제는 자기들 잘못 하나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람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런 실험을 할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이제는 무르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준석 그 전 대표가 네. 국민의힘에서 성공했잖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 약간 그 뭐 인상 깊은 점이 뭐냐면은 네. 그 후보 시절에 당 대표 선거 나갈 때 대구에서 탄핵에 강한 공론자고 그 이야기 하면서 당선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저희 민주당 안에서도 그냥 이제 뭐 용태가 아니라 실력으로 그분들과 싸워서 겨뤄서 이길 수 있다. 저는 민주당에서 이번에 송영길 대표 저 그 막말 하셨을 때 당내에서 목소리 낸 사람이 저밖에 이게 없습니다. 무슨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그 3선, 4선, 5선의 중진들을 이기려면 신인이 네. 어떤 실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나질 않는데 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아니 그분들에 비해서 뭔가 네. 경험은 적지만 네. 뭔가 패기로 아니면은 뭔가 이 그동안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줄곧 이제 뭐 정책 뭐 이야기하면서 민주당 바꾸자 이런 이야기 했기 네, 때문에 그것으로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아 여선웅의 노선이 맞겠다 싶으면은 그게 실력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이제 현역 의원이 계시고 네. 거기를 이제 그냥 현실에서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신인 정치인이 가서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막상 그분은 계속 그 지역구 관리하시면서 뭐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아마 신인은 그거 제한이 좀 있죠. 엄청 많습니다. 예, 많으니까 정치 신인으로서 하기가 아마 좀 쉽지 않으실 거고 그것부터도 이미 좀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또 당에서도 아마 그분이 영향력이 좀 있는 분이실 테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쉽지 그러니까 않죠. 이겨낸다. 당원 명부, 현수막 따는 것, 그리고 아, 맞아. 뭐 당원 정치 명부 후원금 얘기하시더라. 네. 이런 것들 전부 다 현역 의원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음. 야 가서 도전해서 이겨라는 건 되게 비겁한 변명이에요. 선배들이 후배를 고꾸라뜨리기 위한 이 실력이라는 건 저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86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대한 흐름을 조선일보도 쓰고 한겨레도 같이 쓰고 TV조선도 보도하고 JTBC도 같이 보도하고 어떻게 보도해요? 이런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세대 86이 교체 왜 이야기를- 물러나야 네. 되는지. 그래서 이 흐름에 못 이겨서 야 이대로 86 공천하면 우리 총선 지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지도부에 줘야만 네네. 과거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이해찬 전 대표와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하면서 기적적으로 총선을 이겼잖아요. 20대 총선 때. 그 정도 충격파를 가해줘야 되는 거죠. 그걸 네. 만들어내는 게 우리 젊은 세대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세대 교체 용태론 이야기 나오면 동정론도 네. 함께 나오기 때문에 뭐 나가라고 한다고 한들 나가지 전혀 않기 때문에 뭐 그건 그렇죠. 네, 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합니다. 네. 자, 일단 뭐 세대 교체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이제 문제점도 같이 인식하시는 것 같고 해결책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현안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뉴한 혁신위가 어제 윤 대통령으로부터 신호를 받았다는 뉴스는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혁신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듯한 이런 이제 뉘앙스였는데 여기 이제 해석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신호라는 건 또 뭐냐? 말도 아니고 신호라는 건 또 뭐냐는 해석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혁신위에 뭘 해라 마라 혹은 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 결국 당을 좀 당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뉴스는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저는 원칙적인 네.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뉴한 위원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네.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만나지 않고 우회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해석하기에 따르지만 그냥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원론적인 덕담을 건넨 거죠. 대통령실 쪽에선 그렇죠. 뭐 소신껏 하라. 그럼 혁신위원장이 소신껏 해야지 눈치 보면서 하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별말 아니네요. 그러면. 굉장히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말인데 힘 실어주는 말도 아니고. 근데 이뉴한 위원장은 이걸 또 잘 활용한 거죠. 전 이런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선거 나가는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통령이랑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사진 한 번 찍은 거 현수막에 크게 걸어놓고 나 대통령의 사람이다 막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활용을 지금 이뉴한 위원장이 하고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국민의힘 지도부 내부에서는 저도 지도부지만 혁신위에 대해서 응원하는 최고위원도 있고 좀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반발이 일어나고
저항이 있고 막 긴장감이 유지되는 게 저는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혁신위가 혁신하자 하는데 네.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네 알겠습니다 하면 아,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다.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 같고 아. 아무런 어떤 반전의 효과도 없고 아, 기득권이 좀 반발도 해주고. 근데 반발도 하고 아. 반발하는 사람을 힘으로 쳐내기도 하고 아, 그런 게. 이런 꿈틀꿈틀하는 게 있다가 연말에 이제 총선 분위기 막 고조될 때 진짜 혁신하겠습니다. 저는 결국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은 혁신위의 혁신 안건들이 상당수 관철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요? 이 긴장감이 국민의힘에 나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 아, 그래요? 아니 이념 혁신이 굉장히 아, 두 분 그냥 같은 당이에요? 아니, 두 분은. 아니 이념 혁신이 되게 잘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데 네네네. 어쨌든 뭐 계속 모든 이슈를 지금 국민의힘이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보이는 거는 이준석과 이뇨한밖에 안 보이고 심지어는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도 존재감이 안 보인다. 지금 보궐선거 하신다고 하는데 최저위원회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네네네. 존재감이 너무 없다. 그런 측면에는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열심히 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네. 처음에는 저는 다른 분들이 정치를 잘 몰라서 실패할 거라고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이 혁신 같은 경우에는 정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냥 확 이렇게 내지르면 아, 오히려 오히려. 더 주목받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뇨한 위원장이 확실하게 윤심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윤심은 있다고 보시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제 한 말에서 저는 느꼈는데 네. 그 장해찬 최고위원이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공격수 아닙니까? 네. 당내 뭐 민주당을 떠나서 당내에서도 공격수인데 네네네. 지금 윤심 없다면은 이뇨한 위원장 엄청나게 지금 조졌어야 돼요. 아. 근데 지금 이뇨한 위원장 안 조지고 있잖아요. 아, 그것만 봐도. 그것만 봐도 아. 이뇨한 위원장이 네네네. 지금 용산에 뭔가 이 큰 흐름과 같이 하고 있다. 지금 요 투샷을 두 청년 정치인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네. 해명 좀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명이 좀 달라요. 저 네. 화면 보시면. 네. 그래서 장해찬 위원 쪽이 좀 어둡게 나오는데 그렇네. 네, 저희가 특별히 뭐 어떤 당을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이 아니고 JTBC가 이래서 문제야. 그래, 조명이 아직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나만 되게 칙칙하게 나오네. 네.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라고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항의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언론사들을 지금 하면 안 된다니까. 그 윤심이 인요한 혁신위에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니 장해찬 최고위원이 아까도 대기실에서 얘기했는데 그 장재현 의원도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아. 사실은 지금 장재현 의원 부산에서 차 90대 불러가지고 4,200명 나 서울 네네네네. 안 올라가겠다. 어. 권력에 무슨 뭐 아부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하셨는데 장해찬이 또 가만히 있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진짜 완전히 이뇨한 혁신이한테 네. 뭔가 그 용산에서 뭔가 힘을 실어주는구나. 그리고 근데 저는 용산의 의중이나 뭐 윤심 논란은 부차적인 거라고 보고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왜 이뇨한 혁신위원장 공격 안 하고 편을 드느냐? 국민 여론이 거기에 호응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국민 여론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누구라도. 그런데 중진들 용퇴하고 새롭게 물갈이하자. 뭐 도덕성 기준을 높이자. 이거 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실제 여론조사로도 나오고 있고. 근데 여기에 맞서서 싸운다는 게 되게 무의미한 일이고 물론 각 개별 정치인마다 결단할 시기라던가 네. 방법이라던가 여기에 대한 차이는 있어도 뭐 이를테면 이뇨한 위원장이 대통령 측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도 국민 여론이 혁신이 편이면 그걸 못 이깁니다. 근데 사실 지도부가 혁신안 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다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국민 여론이 지도부를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지도부가 아니라 지도부 할아버지라도 그건 못 버텨요. 결국에는 누가 더 여론의 호응을 받느냐인데 지금까지는 이뇨한 위원장이 내는 혁신안들이 저는 국민 여론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혁신위를 응원하는 거죠. 근데 그 약간 질문해도 됩니까?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 근데 너무 그러면은 친절한 질문 좀 하지 아니, 마시고. 기간이 그러면 언제까지? 어떤 있는 기간이요? 겁니까? 이 이뇨한 혁신 그 위원장이 아. 그만둬라, 뭐 용퇴해라, 사실상 엄지 출마해라, 불출마해라 했는데 네. 그게 지금 이제 뭐 안 받아들이고 하태경 있죠. 이후에는 네.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뇨한 위원장 스스로가 정기국회 끝나는 12월 초까지는 좀 시간을 줘야 되지 얼마 안 않겠느냐라고 남았네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만약 그때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면 제가 지금까지 봐온 이뇨한 위원장 스타일이라면 네. 되게 센 충격요법을 쓸 것 같아요. 뭐죠? 예를 들면? 나 집에 간다 할 수도 있고. 아, 이거 혁신에 나 못하겠다. 그러면 때려치자. 저희가 또 이뇨한 위원장 집에 또 찾으러 가야 돼요. 아. 가서 모셔오겠다 하면서 뭔가 또 칼을 내밀어야 되고. 근데 그게 꼭 나쁜 것이냐? 그런 게 또 하나의 드라마틱한 요소가 될 수도 있어서. 근데 결국에는 시간 문제지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말 안에 이 혁신안들을 지도부가 의결하고
지지해주는 방향으로 저는 정리. 약간 관심들이 지금 그러니까 언론의 관심들은 확실히 국민의힘 쪽에 더 많이 좀 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있어요. 이벤트들이. 큰일 났어요 지금 민주당. 왜냐하면 대표님은 정치권에 나와야 관심을 받는데 일주일에 3번씩 법원 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네. 좀 모르게 방어 좀 해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민주당이 네.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 프리미엄이 조금 있는 거고 정책으로 관심 받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네. 민주당도 사실은 인적 쇄신으로 뭐 이인현 위원장이 지금 하는 것처럼 네. 그런 공천 혁신 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음.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이 어쨌든 앞서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도 안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조금 보는 것이고 그럼 아까 이제 이인현 위원장이 12월 초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한 그 2주 뒤면은 뭐 김기현 대표 물러난다 이 요거랑 좀 시기가 겹치네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고장난 시계라서 어쩌다 한 번 맞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번 맞죠? 고장난 시계는. 네,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1년에 한 2번 맞는 거예요. 1년에 2번 전대 맞아요? 때도 다 틀렸고 네네. 당서구 한 번 맞았다고 의기양양하는데 아. 선거 끝나고 10월 17일에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 지도부 2주 못 버틴다 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났어. 근데 어제 또 2주 못 버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2주 뒤가 되면 또 2주 못 버틴다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뭐라 말하느냐는 저희 당에 나아가는 행보와는 전혀 상관이 중요하지 없고 않다. 다만 중진들이나 소위 말하는 실세라고 불리는 분들이 버티려고 하겠지만 인유한 위원장이 다음번에 낼 혁신안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도덕성 강화라는데 네. 국민들이 박수 쳐주면 중진들 입지는 더 좁아지는 아니,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 저 비대위원장 하는 그 뭐 레드카펫 깔아주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아무 근거 없는 얘기예요? 네, 원래 그분이 아무 근거 없는 얘기로 그냥 장사나 잘하는 분이라서 근데 만약에 본인 앞길이나 신경 쓰라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을 제가 줄기차게 드리고 근데 있습니다. 김병민 그때 최고위원처럼 그때 사이비 평론이라고 이야기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맞춰가지고 네. 상황이 역전됐잖아요. 아. 자기찬 최고 갑자기 2주 안에 뭔가 쉽게 말하면 국민의 아니, 그건 저는 병고가 생기면 어떡해? 그럴 책임을 지고 말하는 거고 제가 고장난 시계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건 전대 때 저랑 내기를 했거든요. 언제요? 전당대회 할 때. 아. 우연히 대기실에서 만났는데 네. 그 천하용인이라고 따라다니는 4명 합산 득표율이 나보다 안 나올 거다라고 제가 내기를 했는데 자기가 내기하자. 녹음하자. 돈 걸자 진짜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녹음해라라고 했어요. 네. 실제 녹음은 안 됐지만 그 4명의 지지율 합산이 제 지지율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미 이준석과의 내기에서 한번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주 뒤에 네. 뭐 저희 지도부 변화 없을 거고요. 천하용인 지지율보다 더 높았어요 그때? 그 4분 합친 게 득표율이 50% 초반이었고 네. 저는 55% 넘게 나왔으니까. 네. 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네. 지금 같은 시기에 2주 만에 장관직을 던지고 와서 비대위원장을 한다? 이거는 본인 신당이 막 현역 많이 데려올 것처럼 하자가 그 뻥카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비명계한테 뭐 합류할 것처럼 했다가 네네. 컷당하고 망신당하고 네. 우리 당 현역 의원 접촉한다 했다가 그 가까운 김웅원마저도 나는 안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망신살을 돌리기 위해서 그냥 화제가 되는 이야기를 막 던지는 이슈를 이슈로 덮는 수법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과 이준석은 이제 아예 강을 건넜다. 아니, 저희는 계속 손 내밀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강 건너지 않았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이라도 저한테 연락하면 네. 제가 날도 추운데 따끈한 김치찌개 한 그릇 사드릴 같이 할 수 겁니다. 있다 이준석 대표랑. 이준석 전 대표가 저한테 전화하면 아니, 한번 요즘에- 이야기 들어보죠 뭐. 아니 요즘에 네. 사실은 네. 이준석 대표 공격을 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 또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예전- 날도 춥고 갈 데도 없을 텐데 제가 굳이 여기서 더 공격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전화하면 네. 제가 그래도 그 최고위원으로서 김치찌개 한 그릇 사주면서 아 형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좀 풀어라. 저는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이준석 껴안으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 이준석을 껴안는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모르죠. 근데 뭐 다양한 가정의 영역인데 네. 적어도 국민의힘 쪽에는 이런 상상력을 발휘할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여론 좀 안 좋죠.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렇죠.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은 네. 매우 반감이 크죠. 그죠. 네. 그러니까 20, 30대 젊은 남성분들은 분명히 이제 이준석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긴 많은데 그 말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좀 이준석 전 대표를 좀 싫어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예. 우리가 외연 확장 중도로 나가야 되는 건 맞아요. 예. 근데 양당의 고정 지지층이 한 35%씩은 있잖아요. 음. 근데 중도로 나가서 20, 30%를 내가 더 가져오기 위해서 이 고정 지지층을 좀 서운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고정 지지층의 어떤 영린을 건드려서 내가 쟤 찍을 바에는 차라리 민주당 찍고 만다. 아, 그 정도? 이 정도 선으로 넘어가 버리면 예.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1, 20%를 얻느라 본진이 붕괴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자꾸 그런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미 갔나요? 평가 자체는 보류하겠습니다만 거의 넘어가지 않았나. 아 그래요? 그 그럼 경기에 오히려 봅니다. 끌어안는 게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네요. 만약에 뭐 그런 상황이면. 정치는 상상력의 영역이니까 그건 제가 지금 단언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 그렇습니까? 뭐 저희는 계속 손 내밀고 있습니다. 아 이준석 대표에게 아직은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 이게 핵심. 지금 아직 국민의힘과 용산에서는 아직 이준석 대표와 함께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장해찬 최고 말에서도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화하면 제가 김치찌개 한 그릇 사겠습니다. 전화를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아니 그쪽이 저한테 해야죠. 아. 제가 먼저 할 건 아니고. 약간 숙이고 들어와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예. 날도 춥고 갈 때도 뭘 뭐, 날 춥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갈 때도 별로 없고 현역도 어디 안 갈 건데. 아니 이준석 대표가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이준석 신당이 크게 성공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뭐 지역구 나가서 당선될 선수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과 민주당한테는 어쨌든 표 잠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사실은 굉장히 경계해야 되죠. 네. 이준석 끝으로 신당. 그러면 우리 저 양당에서 상대당에서 데려오고 싶은 사람 한 명씩만 좀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저 우리 먼저 하시죠. 예, 민주당에서는 뭐 전 저 네. 국민의힘 의원도 좋고요. 하여튼 네. 국민의힘에서 누구 한 명 딱 데려오면 이거 상징성이고 좋을 것 같다. 누굽니까? 저는 부산에 예전에 김세원 전 의원. 네, 그분 뭐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지금 뭐- 이제 지금- 은퇴하셨죠? 은퇴하신 모르겠어요. 건가요? 공적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는지는 그렇진 잘 않은데. 모르겠고 그분을 모시고 싶다고요? 네, 약간 뜬금없는데. 김세원. 그분이 좀 약간 개혁적이고 네. 이미지가 중도적이고 개혁적인 분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정치 활동하시는 분이 그렇지는 아니잖아요. 않습니다. 네, 그분 모시고 네, 싶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싫어서 떠난 거죠, 뭐. 자 만약에 저는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 데려와서 저희 윤리위에서 제명시키겠습니다. 저런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영입하자마자 윤리위에 올려서 제명시키고 네, 영구 출당시키고 이재명 대표 말고. 이재명 대표 말고 너무 많은데 와서 제명시킬 사람 제명시킬 정청래, 안민석 이런 아 사람들 일단 다 데려와서 데리고 와서 다 제명시켜 제명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네, 네. 제명하면 뭐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출마 못하고 뭐 이 당 소속으로는 못 나가는 거죠. 그럼 다시 민주당인데. 네. 와 정말 이분들은 네. 재미는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마우스 복싱 해주신 분들 양당의 대표 청년 정치인들이시죠. 장해찬 최고위원 그리고 여선웅 전 행정관님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대단히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네.